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정이 지나서 주말이 됐습니다. 전우식 변호사입니다. 목요일 아침, 그러니까 어제 아침 신문이군요. 이 트럼프 탄핵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되었다는 뉴스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헤드라인은 청와대 총선용 인사 이거였는데, 트럼프 유세 사진을 정주항에 아주 크게, 아니 위쪽에 상단에 배치해두군요. 미 사상 세 번째 트럼프 탄핵 소추안 하원 통과, 이렇게 제목을 따라 사실상 헤드라인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헤드라인을 재선 가도의 탄핵 블랙홀 이렇게 했습니다. 두 신문 다 상원의 탄핵안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도 원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탄핵 사태를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룬 것이죠. 트럼프는 무사하겠죠. 하지만 이제 재선은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동아일보에는 칼럼란에 운동권 민주주의, 운동권 정부 이런 제목의 김영석 교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노 교수는 어느 좌파 정치학자가 말한 운동권 민주주의라면서 운을 뗐습니다. 아마 최장집 교수겠죠. 그리고 대학에서 강의할 때 운동권 학생들과 지낸 경험으로 보아 그 세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 정부가 운동권 정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 교수의 말씀대로라면 운동권 출신의 네트워크가 권력을 장악한 현 정부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이 전원책의 신군주론에 쓴 내용인데요. 네트워크를 형성한 지배 권력은 민주주의의 외관을 가진 채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간섭해 놨습니다. 그 네트워크에는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온갖 중요한 시민단체들, 그리고 정책연구소, 그리고 문학의 이념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와 종교단체, 특정 관료 집단까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들은 특정 정신이나 특정 진영에 봉사합니다. 이런 개입을 감시할 언론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여기에 가담합니다. 이게 바로 후진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 지배 권력이 작동하면서 민주주의는 마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서로 간에 이익이 조정되는데 이걸 마치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지금 하겠다는 선거법 개정이 딱 그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대중은 이런 대타협에 아무런 상관도 하지 못하죠. 실제 정책에 개입하는 건 극소수의 권력자들입니다. 가장 해악이 큰 네트워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적 패거리의 이익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요즘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고 있는 권력의 겉은 뒷모습이 딱 이런 네트워크죠. 노 교수가 말한 민주주의의 외관을 가진 운동권 정부의 실체는 바로 운동권 네트워크였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 편끼리 끼리끼리 해먹는다, 이 말이죠. 그 실체를 드러낸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은 바로 송병기의 수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송철호 씨 면담도 적힌 이 수첩에는 대통령이 미는 송철호 후보와 경선을 치를 임동호 씨를 주저앉힌 내용이 적혀있는 것이죠. 임동호 씨 이름 앞에 자리 요구라고 적혀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을 좌초시킨 과정도 들어있습니다. 임동호 씨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자신이 청와대 수차례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제안했다는 거죠. 선거 넉 달 전에는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사카 대신 고베 총영사 자리가 어떠냐며 역제안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보니 임종석 비서실장, 김경수 지사뿐 아니라 여러 명이 동석한 술자리였던데, 그 자리에서 한병도 수석이 와서 꼭 오사카로 가야 되겠느냐, 다른 데는 어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도 이 임동호 씨는 친구로서 오간 대화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공직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중대한 국정농단입니다. 민주주의의 외관만 보이지 내막은 바로 복마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고비 총영사든 한전사장이든 자리를 주고 출마를 막았다면 그건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후보 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인 한전 사장 자리나 오사카 그리고 고베 총영사 같은 중요한 외교관 자리가 더 나아가서 장관, 차관, 청와대 비서관 자리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전리품이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것일까요? 자기 편이라고 아무나 차관시키고 아무나 장관시키고 말입니다. 한국당은 임종석 실장, 한병도 수석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 매수는 중범죄죠. 통상 선거범죄는 6개월이 공소시효인데 공무원이 개입한 경우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은 공직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배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랬은지 임동호 씨의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와대가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제한한 건 절대 아니다. 그냥 사석에서 오고 간 얘기다. 이거죠. 글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사석에서 하면 그건 제한이 아니고 농담입니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제 목요일 검찰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과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기현 시장 공약을 좌초시키고 송철호 후보의 공약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송병기 수첩에서 송철호 후보가 그때까지 미공개였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미리 듣고, 그래서 청와대 쪽으로부터 미리 듣고 공약을 수정했거나, 아니면 김기현 시장 공약을 무력화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으로 조정했다는 단서를 찾은 겁니다. 이 바람에 얼마 전에 정치를 떠난다고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꼼짝없이 지금 엮이게 됐습니다. 비교적 짧게 누린 권력인데도 후유증을 안게 됐죠. 그는 자신이 세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데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언론은 그가 지인에게 자신이나 한병도 수석도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그건 그렇고 임종석 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재단은 누가 어디서 돈을 댄 것일까요? 뭐 자꾸 미러, K 스포츠재단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일이 꼬여가자 특검을 하자면서 이해찬 대표부터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은 슬그머니 특검 제안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더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게 공정한 수사는 이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특검하자는 건 수사에 기물 빼겠다는 거죠. 특검 법안이 통과될 시간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선거 앞두고 특검 법안 통과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역풍이 불까 겁이 난 모양이라고 언론들은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서 시작해서 이제 청와대 후보 매수 사건까지 비화한 이 사건은 야당이 일으킨 사건은 아닙니다. 스스로 골마 터진 사건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권력 수사를 두고 여당이 먼저 특검으로 가자는 것도 웃기는 거지만 여당이 지금 검찰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 정말 코미디입니다. 왜들 이리 웃기는 겁니까? 다른 뉴스를 보죠. 문 대통령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일정을 찾았습니다.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나기로 한데 이어서 24일 아베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늘 이틀 연이어서 발표한 일정입니다. 아마도 두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무척 애를 먹은 모양입니다. 청와대 발표가 재밌더군요.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심도 있는. 언론은 이 심도 있는이라는 표현을 재빨리 깊이 있는으로 고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참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오늘 정부의 공식 페이스북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바로 그 페이스북에 올린 홍보물 제목에 올바르게를 북한식 맞춤법인 올바르게, 그러니까 오 밑에 리을과 히읗이 들어가는 올바르게로 표현해서 오늘 좀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사진과 함께 내년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건데 올바르게 간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가 그 제목입니다. 누굽니까? 이런 제목을 만든 자 말입니다. 간첩 아닙니까?
어쨌든 언론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한한령 해제 등이 주요 관심사라고 썼습니다. 하긴 북한대로 도발하지 말라는 것을 공식 의제로 할 수는 없겠죠. 여기와 연관돼서 미국 대북 특별대표 비건은 예상외로 중국 베이징까지 날아가는데 오늘 상원에서 또 부장관 승진까지 했죠. 그러니까 차관 승진이 통과가 된 건데 베이징까지 가서 결국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의 표현이 재밌더군요. 최슬리에게 물을 먹었다. 이 판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뒷배인 시진핑을 만나본들 김정은을 달랠 묘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신 한일 정상회담은 뭔가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아베도 한일 관계를 경색시켜서 덕을 볼 만큼 봤죠. 그러니까 이제 더 질질 끌 이유는 없을 겁니다. 한국 관광객이 끊어진 일본 시골 지역에선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커졌으니 말입니다. 일본 맥주도 99.9%가 수출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입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는 어제 목요일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요, 전면적인 허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규제는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유보되었던 지소미아 종결 결정은 어떨까요?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아마 해를 넘길 모양입니다. 어떻든 한일 간의 불화의 단초였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두고 청와대는 고민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문희상 아니라면서 좀 다들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랬는데 언론도 바람을 잡았죠. 그런데 이 문희상 안이 양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가다보려고요. 그런데 막상 징용 피해자 당사자들이 반발을 하자 청와대가 일본의 가해 기업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한 발 물러서 버렸습니다. 선거법 개정 또 한 말씀 드리죠. 지금 민주당과 친여 군소 정당들은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표준 관리하고 있죠. 만약 연동형 30석, 연동률 50% 안을, 그러니까 비례대표 50석 안에 연동형은 30석, 연동률 50% 안을 밀어붙인다 해도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으로 대항을 하면 범한국당, 그러니까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은 오히려 어색이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선거법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먼저 밀어붙인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는 하되 자문기구로 한다는 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두고 약간의 이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 간이 크긴 큽니다. 위원이 명백해 보이는 공수처를 설립하면서 그걸 야당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4+1이라는 이 이상한 협의체가 밀어붙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일은 나중에 반드시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파묻히지 않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온다는 건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